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상가 빌딩, 구분 상가 이런 것들을 매매했었을 때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지금 뭐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별 상관없이 토지 부분이 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얼마 하면 딱 되지만, 예전에 상가 건물이 한창 인기였을 때가 있었어요. 뭐 대전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반에서 IMF 터지기까지 이 상가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 임대 수익도 꽤 괜찮았어요. 뭐 요즘 또 가끔 연세 드신 분들이 예전에 그 향수를 못 잊으셔가지고 5월 상가 건물을 많이 찾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이 상가 임대 소득이 원투룸 같은 이런 주거용보다 임대 소득이 상당히 적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당장 봐도 예전에 사용하던 뭐 대단히 사무실,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이 요즘 원활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인건비다, 뭐 사무실 임대료다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큰 영광의 시대라고 할까요? 뭐 상가 영광의 시대는 지난 듯합니다. 공실도 많고. 그런데 요즘 예전에 비해서 한 30년 정도 가격으로 아주 저렴하게 나오는 건물들을 찾으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맨 위층은 뭐 그 상가로는 돼 있는데 꾸미셔가지고서 거주하시면서 1, 2, 3층 본인이 뭐 적게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려는 이 5월 상가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매매를 하실 경우 중개인 분들이 토지하고 건물을 따로따로 계약서를 쓰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매가가 뭐 가령 3억이라고 하면은 토지에 2억을 써야 될지 건물을 1억을 써야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중개인분들 중에서도 많고,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자세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게 공시가 되고,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게 공시가 매년 되죠. 근데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구조가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도 많고 유사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매년 이게 개별주택 가격이 각 번지수대로 지번대로 이게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대지는 좋은 위치에 있고,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세무공무원들이 매년 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지만을 그 표준 기준 시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이게 공시를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팔 때는 그 표준지 기준시가로 발표되지 않은 나머지 제외한 건물을 매매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안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이게 아닙니다. 5월 상가 건물, 상가로 다 구성되어 있는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를 기준시가라 하는데, 기준시가는 다 발표가 되지 않는다. 표준지만 된다. 그 이유는 뭐 건물 구조나 위치나 용도 지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떻게 얼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분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 가격 혹은 건물 가격을 나눠서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세청 홈택스라고, 뭐 일반인 분들도 이거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조회 발급에 들어가셔가지고 우측 하단에 보면 이 기타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 맨 끝으로 이제 스크롤을 내리면 기준시가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 기준시가 양도를 누르세요. 양도를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건물의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수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게 간략하게 홈택스에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서 건물분에 대해서 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례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매매를 한 건데요. 이제 뭐 선화동 어디고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건수주 치고 그리고 건축물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지하 1층에서 4층 다 모두 다 근린이죠. 모두 다 근린 이렇게 되고 면적이 나와 있고 사용 승인일자가 이게 건축연도겠죠. 건축연도 요거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모두 아주 일반인분들도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본인이 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건물을 평가할 때 기계식 주차 전용 빌딩이라고 하면 이런 걸 체크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이 감정가액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신축년도 누르고 건축면적 누르고 취득년도 그리고 양도년도는 뭐 2019년도겠죠. 그리고 취득 당시 뭐 건축물 건물 구조하고 용도 그 양도 당시에 건물 구조하고 건물 용도. 근데 이게 보면 건물 구조라는 게 최초의 원시 취득 그러니까 처음 준공을 떨어뜨려서 처음 사용할 때의 건축물 구조하고 양도할 때 건축물 구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옛날 벽돌조라든지 시멘트 이런 집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덧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대수선이라고 하죠. 대수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은 사실 거의 뭐 쳐주지를 않고 이런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다 신고를 해서 건축물 대장에 여기다 표기를 하셔가지고서 증가된 부분에서 취득록세를 내세요.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건물 감정가액으로.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것들 세금 계산서 안 끊고 하는 것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건축물 대장상에 표기가 되고 대수선 한 경우 혹은 뭐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 필요한 유익비가 들어갔을 경우 건물 가치를 높이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정확히 처리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 당시의 건물 구조와 양도 당시의 건물 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사실은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수 중에서 공시지가는 위치지수를 감정하기 위한 거예요. 위치가 좋으면 아무래도 개별 공시지가가 높겠죠. 상당히 높겠죠. 그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됐고요. 제가 미리 지금 기입을 해놨어요. 이게 해놓는 거는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원에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이쪽에다 그대로 이렇게 기입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입력을 다 시켜놓고 마지막 개별 공시지가만 남겨놓고 바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개별 공시지가는 취득 당시 이게 1991년도죠. 1991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170만 원이네요. 170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 선화은행 대형동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좀 특이하죠. 옛날에 30년 전 공시지가가 지금보다 높아요.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할 때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옛날 과거의 공시지가가 지금보다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대한민국에 거의 찾아볼 수는 없는데 제가 근무하는 대전역 앞에 있는 이 중심상업지역은 30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높았었어요. 둔산동이 개발되기 전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요즘 다시 이렇게 성큼성큼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영광을 좀 찾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면 취득 당시에 건물 기준 시가가 1억 2,800이라고 나오고 양도 당시에 건물 기준 시가가 2억 500으로 나옵니다. 네,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건물입니다. 토지부는 빼고
건물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장기보유공제나 나머지 세액공제를 빼고 1억 2,800짜리가 2억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취득했을 때 원시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1억 2,800, 약 1억 3천이죠. 1억 3천에서 2억이 된 거니까 약 양도차액은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가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세금이 반이죠. 세금은 누진공제액을 빼게 되면은 약 한 500만 원 정도 받겠네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양도세는 한 3천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오래 갖고 있어도 세금 내고 보면 별게 없어요. 올라도. 그 부분은 잠깐 참조하시고요. 자, 요렇게 나왔다. 양도 당시 건물가액이 2억이죠? 2억.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제가 환산하는 방법을 엑셀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홈택스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건물가액이 양도 당시에 건물가액이 2억 500 정도 나온 거 금방 전에 제가 사례를 통해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이제 보여드린 금액이고요. 토지는 139제곱에다가 공시지가 118만 원 정도 딱 하면 1억 6,400. 그리고 건물은 금방 전에 했듯이 2억 500. 그래서 합쳐서 3억 6,900. 토지 플러스 건물 가격 3억 6,040만 원, 약 3억 7천 정도 되죠. 그러면 3억 7천 정도 되는 게, 토지는 총 부동산에서 44%, 건물은 56%. 만일에 매매가가 5억이라고 하면은 토지를 44%를 잡아서 5억에 44%라는 얘기죠. 5억에 44%. XXC를 보시면 44%를 잡으면 2억 2천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2억 7,700, 56%를 잡아서 이 두 개를 합산한 5억. 매매가를 5억으로 쓴다고 할 경우에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2억 2,200 이렇게, 그리고 건물은 2억 7,700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야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통상적으로 토지를 70% 쓰고 건물을 30% 쓴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양도세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리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게 뭐 하룻밤은 새요. 그래서 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원칙적인 내용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매매 올 상가 기준시가가 나와 있지 않는 매매를 하실 때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써야 된다. 따로 쓸 때는 이렇게 안분을 한다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괄량수도하고 부가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분을 하고, 아니면 중개를 하다가 큰 중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혹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연달아서 한번 꼭 강의를 들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